지난 주말 뉴욕과 유럽 증시는 부활절 휴일을 앞두고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수는 16만 2천 개 늘어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시장이 예상한 9.7%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동일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조만간 진행될 양국 정상 간 회담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이 조기에 위완화를 결상할지 주목됩니다. 애플사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시판됐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시판 첫날 하루 동안 60만 내지 70만 대가 팔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특별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방식을 간소화하고 청약자의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죠. 우리 코스피가 1월 전 고점을 다시금 쓰면서 1723포인트까지 올라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장 중에도 172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4포인트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역시 전고점,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외국인 덕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3천억 원대 현물을 담아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3,500억 이상이나 샀습니다. 선물은 개인과 함께 초반에 매도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엔 선물도 막판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었고요. 연속 순매수일수로만 따졌을 때 외국인이 벌써 16일째 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포인트 올라서 1723포인트. 그러나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반전해버렸죠. 4포인트 오른 코스피와는 달리 4포인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선물도 이제는 227선도 뚫으면서 급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자, 홍콩과 싱가포르가 휴장을 한 가운데 지금 대만 가권지수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등락을 장중에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국 보합권에서 일단은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일본 쪽이었는데요. 니케이가 계속해서 8주 정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 관련해서 휴장해 마감 지수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3월 고용 보고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구찬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년 내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면서요? 네, 3월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기 충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일 3월 중 16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9.7%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지난 1월 일자리가 1만 4천 개로 소폭 늘어나고 2월 일자리 감소 규모도 다소 줄었다고 각각 수정 발표했습니다. 3월 일자리 증가 수치는 당초 예상치 19만 개에는 못 미치지만 2007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로 최악의 실업 사태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매달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3월에는 일자리가 16만여 개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중 늘어난 16만여 개의 일자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8천 명은 인구 센서스에 투입된 임시직이고 2월 폭설에 따른 반등 요인도 커 앞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주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를 웃도는 실업률이 5%대로 정상화하는 데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린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입니다. 네. 우리 손 교수님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도 사실은 실업률이 회복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었죠. 3월 긍정적인 고용지표 안타깝게도 금요일이 휴장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에는 일단 훈풍으로 작용은 못했는데 다음 주 계속되는 글로벌 증시에는 일단 호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우 11,000선 돌파가 가능할까요? 일정 한번 챙겨보죠.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과 조만간 시작될 1분기 기업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지난 2일 정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고용회복이라는 호재의 효과가 5일 개장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다우 11,000선 회복은 무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지난달 의사록이 공개돼 연준이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록은 6일 공개됩니다. 시장에서는 FRB 이사회가 열리는 월요일인 5일 재할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FRB는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왜곡 현상을 막고 출구 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재할인율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일에는 3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돼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동향을 알 수 있고 2월 잠정주택 판매 실적도 5일 공개돼 주택 경기를 각각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9일에는 2월 도매 재고 현황이 공개됩니다. 한편 1분기 기업 실적은 통상 가장 먼저 발표하는 알코아의 발표 12일인데요. 이에 앞서 4개 유통 소매 기업이 이번 주에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평균 36%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가 또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일정 모두 다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여부도 관심이지만 지금 무엇보다 연준이 오늘 15일로 예정했었던 환율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티머시 가이스너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반기 환율 정책 보고서의 발표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실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가이스너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석 달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열리는 1년의 고위급 회담이 세계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균형 잡히도록 하는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가이스너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양측의 외교적 해법 모색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2, 13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 정상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화 문제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즈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결정은 미국이 최소한 15일 전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환율 갈등이 잦아드는 중대한 신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휴장했지만 뉴욕에서 굉장히 좋은 고용지표 결과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장 흐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비농업 부문 고용이 3년 내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호재를 오히려 우리 증시가 고스란히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역시 뉴욕 증시 고용 지표도 변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국내 증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도 저희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역시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위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매수세를 하면서 저희 증시는 1700선을 돌파하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 규모가 큰 것은 외국인들이 미국과 일본 등 저금리 기조 유지 현상으로 유동성이 증가됐고요. 또한 세계 각국들의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고용지수도 발표가 됐지만은 네. 세계 각국들이 제조업체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3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살펴보면 미국은 59.6, 그다음에 중국은 55.1, 유로존은 56.6으로 기준치인 그 50을 넘어서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그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는 걸로 이렇게 불러일으켰고요. 네. 따라서 세계 지수가 동반 상승하니까 그 세계 각국 대비 그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그 한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또 그 지난 주말 이렇게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요. 예. 그 보면은 그 미국이 각종 지표가 호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업률만 여전히 10%가 넘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그 지난주에 그 3년 내 최대 규모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그 한 자릿수 밑으로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는 9.7%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여기에 보면은 민간 부문에서 그 민간 부문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3개월째 지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민간 부문의 그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그 더블딥 우려가 약화되어서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하면서 네. 저희 나라의 그 주요 수출 품목인 IT 업종들이 특히 계속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몰려들어왔는데 IT와 자동차에만 심하게 좀 예. 쏠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이 연고점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서 달릴 것인지 지수도 궁금하지만 업종별로 다른 업종에도 온기가 좀 이어질까? 이것이 또한 관심이지 예,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뭐 자동차하고 그다음 IT 업종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뭐 이런 쪽들이 조금 그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업종도 이제 약간 수렴매가 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은 지금 그 할인점들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지만은 백화점들의 이런 고가 약간 매출은 늘고 있기 네. 때문에 유통에도 좀 온기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뭐 IT 업종은 2분기도 역시 좀 좋아지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수가 이렇게 1,700선을 넘어가면서 네. 약간 환매 물량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그 증권사 분석으로 따지면은 뭐 저희 지수 1,700에서 1,900 사이에 그 펀드의 물량이 뭐 한 20조에 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판매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변 변수가 좋으면은 환매 물량들이 그렇게 뭐 많이 쏟아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일단 미국 지표도 좋았고, 뭐 미국도 우리처럼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연고점을 일단은 저희가 돌파를 했습니다. 1723포인트까지 종가 기준 또 장중에도 1725까지 올라가서 장중 뭐 마감가 모두 다 지금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인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 지수가 이제 고점은 갱신을 하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증시가 지금 그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한 8개월간의 박스권이 1,550에서 1,720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1,720을 이 뭐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보통 박스권에서 횡보했던 수준만큼의 다시 재차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일각에서 나오는 1,900선 네. 최고치 목표를 약간 상향 조정. 뭐 보통 한 1,800 중반을 올해 지수의 상단으로 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세계 각국 경제 회복세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1,900선까지도 지수의 상단 밴드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4월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1,800 정도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4월에 1,800선보다는요. 네. 지금 아까 그 국내 이제 국제 동향에서 나오겠지만은 네. 이제 내일 미국에서 그 FRB 그 지난달에 그 효율력이 공개가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순경에 가면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중국의 예금 금리인 3%대를 넘어서면은 그 긴축 정책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순경에 발표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네. 그 동향을 한번 그 체크를 해야 또 저희 증시에 4월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전반기에는 좀 상승이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글쎄요,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원한 답을 들었던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업종별로 조금은 온기가 좀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통 쪽도 언급을 하셨고 지난주에 이미 은행 쪽 사실 수단배를 얘기를 하시면서 KB금융까지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역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덜 달리고 있는 말을 좀 같이 내가 타서 속도를 기대를 해보는 거에 좋은 전략일지 어떤 전략을 짜야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IT 업종의 그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IT 업종도 일부 뭐 편입을 하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적인 4월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4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지금 세계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하고 그다음에 뭐 3분기까지도 실적이 호전되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IT나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뭐 네.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IT 쪽을 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편입을 하셔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현대차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IT와 자동차의 사실상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두 종목이 모두 다 쉽지 않은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섹터 자체의 진입을 굉장히 좀 주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는 것이 IT 자동차라서 이 업종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삼성전자, 현대차는 사실 뭐 가격 자체도 네. 비싸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엑스트라로 더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그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과거에 신고가 갱신한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현대모비스, LG화학 같은 경우가 다 그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LCD, LED TV를 올해 그 전 세계 수요량을 보면은 뭐 지금 한 2,400만 대 정도 이렇게 급증한 판매량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한 1,000만 대,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700만 대의 그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LCD, LED TV에 들어가는 그 LED 칩 업체들과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도광판이라든지 뭐 평광판 이런 걸 만드는 그 BLU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 올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기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이 LED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 그 분들은 이제 뭐 한솔 LCD나 ASD텍 같은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IT 중에서도 LED, LCD, TV 분야 관련해서 뭐 칩을 생산하든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든 이런 뭐 패키징 업체든 이런 LED 주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얘기를 하는 LED 테마 쪽 이쪽 업체들을 좀 보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삼성전기도 있고 뭐 서울반도체 뭐 거래소 종목도 있고 좀 작은 코스닥 종목도 있고 해서 이 중에서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내고 있는 삼성전기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역시나 조금 더 부담스러운 종목, 조금 덜 부담스러운 종목이 또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가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안정적인 분들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가 종목을 하시기 어려울 때는 지금 그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한솔 LCD라는 종목을 오늘 좀 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한솔 LCD는 그 삼성전자의 LCD, LED, TV의 광원 역할을 하는 그런 BLU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지금 그 2년 연속 삼성전자의 성장 덕분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BLU의 그 매출이 약 50% 선까지 늘어서면서 그 최대 공급업체로 이렇게 올라섰고요. 따라서 그 2009년도 순이익도 2008년 63억에서 2009년도에는 211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아까 LED TV와 3D TV 판매에 힘입어서 매출은 약 1조 3,500억에 순이익은 약 300억으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또 뭐 크리스탈 온 인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크리스탈 온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데요. 네. 그 LED의 먹이 사슬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사파이어 원석을 갖다가 두 번째로 그 기판을 만듭니다. 네. 기판을 만들고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에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반도체에서 만드는 칩을
그 기판 위에 심는 사업 구조가 됐는데요. 네네. 따라서 그 먹이 사슬에 위에 있는 업체일수록 그 이익 마진 구조가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는 뭐 다 수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판을 자르는 회사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크리스탈 온 회사를 한솔 LCD에서 인수를 해서 LED 사업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서 그다음 웨이퍼를 잘라서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마진이 확보가 되면서 그 향후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도 또 좋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라는 아주 중요한 또 회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한솔 LCD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모로 지금 현 타이밍에서 조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요. 네, 지금 한솔 LCD 좀 이렇게 오른 상태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주가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네, 주가 보면은 그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21,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다음에 35,000원에서 약 30,000원까지 다시 또 조정을 보였다가 네. 이번에 지금 다시 35,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41,000원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이 41,000원 그 지난번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 39,000원대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네. 이 지금 현재 가격인 41,000원대에서 매수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이 회사가 지금 2006년도에 가장 이익이 많이 냈을 때가 이제 순이익이 한 330억 정도 났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고가가 59,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에 도달을 하면은 그 당시 목표가였던 6만 원까지는 가리라 복구고요. 1차적인 목표로는 뭐 지금 그 한 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차적인 목표가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쭉 밀어보니까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매수는 현 시점에서 해보자. 손절은 만약에 또 약간의 35,000원에서 3만 원 나왔던 것처럼 예. 조정이 약간 한 번 더 있다 할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예, 잡아볼까요? 지금 손절은 최근에는 약간 그 아까 말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은 약간 짧게 잡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보통 이런 개별 종목들은 5일선을 따라서 그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손절은 5일선 근처이고 그 지난주에 상단부 고점이었던 게 39,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39,000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그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다시 재배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가격에서 한솔 LCD 잡아보자 말씀하셨고요. 혹여나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39,000원에서 손절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특징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뭐 실적 호전주 또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최근 환율 변동이 좀 심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원엔 환율이 1년 반 만에 1,20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2008년 10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환율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종목으로는 뭐 대한항공이나 여행주 그리고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뭐 KC텍이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원달러 환율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수출주가 뭐 실적 기대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제 엔달러 환율 생각해서 엔화 가치 약세에 대한 엔화 부채 쪽에 많은 노출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를 오히려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한항공 여행주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국콜마라든가 KC텍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 우선 한국콜마를 말씀을 드리면 엔화 네. 부채가 상대적으로 30% 이상 해서 가장 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원재료를 일본에서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 시에 부채 비용이 감소를 하면서 재무제표상 호재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엔화 약세 이외에도 고기능성 화장품이나 해외 쪽 자회사에서 매출이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와 더불어서 실적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5,000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했는데 추가로 한 1,000원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손절가는 60일 이평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 4,7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장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콜마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적도 실적이고 또 원화 환율이 지금 1,200원 선 붕괴된 데 따른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다. M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또 하나의 종목인 KC텍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볼까요? 예, KC텍 같은 경우도 부채 중에서 이제 엔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지금 실적을 연관지어서 좀 추천할 만한 종목을 두 가지 고른 건데요. 네. KC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올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5,700원 정도인데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KC텍 얘기 그리고 한국 콜마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 요새 IT 얘기를 많이 하는데 IT 부품지라 조금 가볍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엔화 부채를 또 줄일 수 있는 또 실적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더블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로요. 원엔 환율이 1년 반 만에 1,200원 선이 붕괴됐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테마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근에 디지털 아리아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추가로 5개 업체 정도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고 일부가 통과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 단기적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얼마 전에 상장을 한 디지털 아리아나 인프라웨어, MDS테크, 디오텍 등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소프트웨어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디지털 아리아가 8%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들어가 보면 좋을 만한 가격인지 또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를 또 기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갓 상장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디지털 아리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겠어요? 예,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는 휴대폰용 디지털 기기 멀티미디어 그리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서 스마트폰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래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향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 업체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수혜를 많이 입는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같이 성장성을 같이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세계에서 그 그래픽 관련해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세를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있긴 하지만 22,000원 이하에서는 어저께도 21,850원까지 좀 금요일날 하락을 했다가 22,000원을 회복을 했는데 22,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가능한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시에는 손절을 하셨다가 17,000원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지털 아리아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서 코스닥 쪽에 소프트웨어 기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계속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아리아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또 한 종목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예, MDS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예, MDS테크는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1등 업체로서 IT 융복합 시장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최대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PER이 11배 수준으로 다른 업체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 실적과 향후 성장성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8,000원에서 손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MDS테크 그리고 디지털 아리아 그리고 앞서서도 두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5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주말에 휴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3년 내 가장 좋았다라는 아주 좋은 호재거리를 안고 우리 증시가 출발할 것 같은데요. 연 고점을 다시 썼기 때문에 물론 부담도 있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또 3년 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약발을 우리 증시가 시초가에서 받았으면 하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일단 예상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2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더 상승한 51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또한 연고점 경신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함께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85만 7천 원에 끝이 났었고요. 장중에 86만 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가량 더 오를 것 같습니다. 8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철강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었는데요. 3% 이상 급등하면서 54만 5천 원에 끝났었던 포스코도 이제 55만 원에 바짝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역시 삼성전자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12만 8,500원에 장 열리리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한국전력도 오늘은 플러스로 출발할 것 같고 신한금융 그리고 KB금융의 경우에는요. 일단 혼조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독일 리크머스사의 컨테이너 수주 취소 관련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약간의 더 조정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4월 5일 월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만 봤을 때는 코스닥은 좀 조용했지만 코스피는 1730선에 바짝 다가선 1728포인트 정도로 또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시초가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신고가 행진은 오늘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지난주 금요일 이제 눌린 것이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또한 예고가 됐었고요. 오늘 움직임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연장선 상에 놓였지 않을까 싶은데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27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포인트 또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 아침에만 이루어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올라서 516포인트. 아직까지 코스닥은 520선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만 좀 가는 분위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내일 드디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까지는 쭉 가겠죠. 86만 원도 오늘 아침에 넘깁니다. 86만 1,000원. 이렇게 되면은 장중 최고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쓰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54만 9천 원까지 이제는 1,000원만 올라가면 55만 원 선 회복이 되고요. 현대차도 0.4% 추가로 올라서 12만 8,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전력도 36,350원. 일단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LG전자도 오늘 강부합 하이닉스도 닷새 만에 약세로 돌아서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힘을 냅니다. 28,350원, 400원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전자, LG화학 모두 다 비슷하게 강부합권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 상승세가 눈여겨보여지는군요. 2% 급등하면서 일단 상승률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4% 상승, 44,000원에 지금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LG전자, LG화학보다도 상승폭이 더 컸었던 것을 감안하면 LG그룹주 중에선 최근 들어서 LG디스플레이의 흐름이 가장 좋다, 탄력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이 수주 취소 여파를 오늘도 이어나가는 모습 속에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약세로 17,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큰 폭의 낙폭은 아닌 것 같고요. 지주회사 LG는 오늘 강보합입니다. 오늘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가운데 기아차가 또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 기록할 때 하이닉스와 함께 소외가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1% 정도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26,000원대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롯데쇼핑 모두 다 매수세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12만 원대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외환은행, 삼성화재, KTNG 모두 다 1% 내외로 오르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1.6% 급등하면서 18만 원 그 후반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은행주는 혼조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포인트가량 올라서 1727포인트 역시나 비슷한 수치인데요. 코스닥도 한번 짧게 분위기를 보죠. 일단 조용할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ICT가 1% 가까이 오르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시총 한 7위, 8위 정도까지는 모두 다 보합세로 조용합니다. 소지품 신소재 다음 상광밴드 CJ 우쇼핑은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동국 SNC,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이 1% 내외,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의 경우 2% 가까이나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어가 1.2%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최승호 과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서 환율 하락 수혜주인 또 여행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컴즈가 낙폭 과대주로 증권사의 추천을 받고 있는데 오늘 1% 정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스텍은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서부트럭터미널, GS 홈쇼핑도 조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하이텍이 1% 오르고 있고요. 루멘스가 2% 가까이 급등, 인터파크가 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KTC도 1.6%,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 관련주,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1727까지 장 열리고 올라갔었지만 하락 반전한 건 아니나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일단 상승폭을 약간 줄여나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연고점을 더 높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1.23포인트 올라서요. 17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2.02포인트를 상승해서 51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휴장하였지만 고용 등의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망을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 글로벌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이지만요. 일단 수치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실적 발표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실제 실적 발표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의 실적 또한 다음 주 14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 주가가 이미 실적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좀 부담이지만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요. 실적이 완전히 노출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받치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흐름을 알 수는 없지만요. 오늘도 좀 밀리면서 시작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하루 흐름을 알 수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완전히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의 추세를 보나 원래보다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실적에 기대서 시장이 조금 더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도 벌써 좀 위험하다,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내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이 정점이 될 가능성, 삼성전자 한 종목도 좋고 IT 전체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바닥에서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실적 방향에서 올랐기 때문에요.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락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비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실적 발표가 14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인텔의 실적 흐름은 삼성전자는 거의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하락한다면은 다시 인텔이 실적 발표하는 시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을 뚫은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쿼터의 실적이 이번 1쿼터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눌림목 매매로 한정해서 매매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IT주 보유자의 기준으로 말이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차익 실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또 그 IT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고점을 높였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같이 아직까지는 좀 가격 룸이 남아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요.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에 대한 계속되는 약간의 더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특별히 IT 중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 SDI의 경우는 지금쯤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분위기도 봐야겠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달 환율 지난주 금요일까지로만 보면은 1120원대 중반에 머물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긴 했는데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굳어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오늘 일단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유로화 강세의 배경을 따라서 좀 계속적으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1125원 정도로 여기 환율의 하락분 정도를 반영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이번에도 글로벌 채권 지수인 WGBI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 WGBI에 편입이 되면은 관련해서 추정하는 자금들이 약간 적어도 100억 달러는 최소한 유입이 돼서 우리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모두 다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WGBI 편입될 경우에 이제 작게 잡아도 한 10조 원 정도의 외국인 매수 유입을 기대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 지수 중에 하나죠. WGBI는 이제 현재 23개 나라의 이제 국채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입이 성공되었다고 이제 시티그룹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수를 이제 만드는 곳이 이제 시티그룹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좀 편입을 기대했던 우리나라는 또다시 유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분기, 2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편입 발표가 만약에 났으면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했겠지만 유보되었다는 결정에도 크게 일단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그래도 결국엔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좀 확신하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로존 문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모습이 현재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유로화 반등이 이어질 때까지는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단하게 또한 여러 가지 대회를 나눈 우리 김중수 신임 한은은행 총재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제 또 주재를 하게 되죠. 시장이 또 WGBI 편입도 일단은 무산이 된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목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은 계속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인 윤중현 장관과 김준수 신임 한은 총재가 현재 굉장히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한은과 재정부의 이제 인식 차이를 많이 좁혀가고 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단은 시장과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신임 한은 총재 첫 금통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높은 변동성은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떤 언급이 나올지 전혀 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런 분위기 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정부의 정책과 좀 많은 협조를 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채권금리 하락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재가 만약에 이러한 의도로 얘기를 해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러저러한 의도로 좀 오해할 가능성도 높고 여전히 좀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1포인트입니다. 네, 1721포인트입니다. 1723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였고요. 오늘 1728포인트까지도 한번 올라가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2포인트 이상 낙폭이 나오면서 지금 일단은 하락 반전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됐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 100억도 채 안 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죠. 오늘의 출발 전략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갭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연고점 너무 많이 큰 폭으로 빠르게 경신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우려를 하기까지 했었는데 금방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지수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약간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일단 연중 최고치를 정신을 했지만 연중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차익 실현 부담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3월 이후 주식시장 상승이 상당 부분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에 따른 수급 랠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한 90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랠리의 어떤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다소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다소 좀 둔화된 이유는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들이 부활절 휴가로 상당 부분 휴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휴일에 따른 어떤 외국인 매매 패턴에 다소 둔화라고 고려를 했을 때는 추세적인 측면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이후에는 다시 순매수가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중 기준으로도 장 후반에 갈수록 외국인 순매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니까요. 85만 8천 원 계속해서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팔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여전히 전기전자, IT 그리고 금융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오후 들어서 약간의 또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셨는데 오전장에 조금 뭐 약간의 눌리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쪽에 계속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주가를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도 기존의 어떤 패턴대로 IT와 운수장비 업종, 즉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시장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적 노출,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대한 인식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호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IT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는 유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IT라든가 이 자동차 그리고 뭐 운수장비 이쪽에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을 볼 것인가 혹은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의해서 장이 다 끌어올려진다면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 중에서 좀 지금 가격이 싼 소위 말해 낙폭 과대주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크게는 어떤 두 가지로 전략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붙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맞는 전략이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호전주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식들은 이제 금융이나 철강 업종이나 건설주를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시장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IT주의 어떤 실적 호주 지속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 가치 있는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소외주로의 어떤 확산 흐름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 역시 아직까지는 주도주로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외주의 어떤 상승세 확산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적 호전주 중심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IT 들고 계신 분들은 말이죠. 언제쯤 내다 팔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는 보유를 계속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의 어떤 실적에 대한 재료 노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네네. 이 부분은 다소 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4월 초에 상당히 빨리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실제 실적 발표는 월 말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단 월 초에 있을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분기점이나 어떤 정점이나 그런 부분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월말까지 모멘텀이
이어질지는 아직은 다소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월 초에 가이던스가 발표를 되게 되면 1차적으로 그게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는 시장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실적 가이던스 삼성전자께 나오면은 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머지 IT 섹터들의 그 주가 흐름도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센 투자 전략은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 반전이 됐네요. 1723포인트 다시금 하락 반전됐는데 일단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사주지를 않는군요. 거래소에서 장 열린 지 약 한 20분 만에요. 100억도 채 안 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화 연결했던 박석현 책임연구원의 말씀에 의하면요. 일단 휴일을 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그 휴일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둔화 정도이지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